제게 남편의 은퇴는 마치 긴 터널 끝의 빛과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서 밤늦게 돌아와도 피곤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존경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60세가 되던 해 30년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 드디어 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면서 편하게 살아.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실컷 놀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합치면 남은 여생을 큰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함께 계획하며 설렘에 가득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음식점 창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작은 식당 한번 해볼까? 평생 꿈이었어.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집에서 가족에게 특별한 요리를 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제 바람과는 조금 달랐지만 남편의 오랜 꿈이라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 내가 도와줄게. 제 말에 남편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음식점 창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남편의 열정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상권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경쟁 음식점이 적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주 동안 발품을 팔아 겨우 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았습니다. 권리금과 임대료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남편은 이 정도는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어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남편은 직접 주방 기구를 고르고 메뉴판을 디자인하며 밤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메뉴 개발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특제 소스를 개발하고 요리 방식을 여러 번 실험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솔직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맛이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제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남편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담긴 음식은 분명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음식점 문을 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을 달고 처음으로 불을 켰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설렘과 함께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럼 당신은 최고야 하고 말했습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문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홀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요리했고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첫날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매출을 정산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업 초반의 반짝 인기는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홀이 텅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녁에도 주문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니겠지? 수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늘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매출을 정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개업 초반의 반짝 인기는 온데간데였고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손님이 좀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대부분은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홀은 텅 비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주문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하겠어. 수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늘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매출을 정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월급을 줄이고 다음에는 남편의 월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우리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합쳐 투자했던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마저 다 날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 부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상가 비싸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어. 제가 소리치면 남편은 당신이 그때 음식 맛이 별로라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손님이 없는 거야.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잦아졌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에서 낯선 분노를 보았고 남편도 제 얼굴에서 날카로운 짜증을 보았을 것입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에 눈치를 보았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 때문에 아이들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제가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내일 일해야 하잖아.
하고 말하면 남편은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쳐버릴 것 같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점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벽까지 전단을 돌리고 소셜미디어에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요리했고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30년 직장 생활의 퇴직금과 우리의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가게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허탈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폐업 후에도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던 활기 넘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 가족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사라진 돈 때문에 우리는 당장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싸움과 아빠의 무기력함에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 때문에 아이들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다이어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다이어리 안에는 남편의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읽으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마치 남편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불안감, 가장의 무게, 성공에 대한 압박감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설마 남편이나 몰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남편이 은퇴 후 느꼈던 불안감과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은퇴 후에는 자신이 무능력해질까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창업을 통해 다시 한번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음식점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더욱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비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이어리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한 가장이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저는 남편의 다이어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의 빈둥거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절망과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 답답함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에서 그의 숨겨진 불안과 압박감을 알게 된 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둥거림이 게으름이 아니라 은퇴 후 찾아온 막연한 불안감과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서로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압박감에 시달렸는지 털어놓았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미안해. 당신의 아픈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음식점 폐업이라는 큰 시련은 우리 부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퇴직금과 노후 자금은 한순간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컨설팅 회사를 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관련 서적을 읽고 밤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남편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컨설팅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눈은 늘 반짝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은퇴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련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저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변화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처럼 강하고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일어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닫습니다. 아이들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음식 장사 말린 아내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웃으며 바라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제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